네, SBS 도쿄 특파원 유성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7일 토요일에 도쿄 시부야에서 열렸던 집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일 연대 행동 0907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도쿄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거의 한여름 날씨였는데요. 그렇게 더운 날 낮에 시부야의 광장 그늘도 없는 곳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집회 현장에 도착한 거는 집회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12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주최 측 2명이 나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야시다 미츠히로 씨, 모토야마 진시로 씨가 이동식 스피커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집회 현장을 정돈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는 그들이 미리 마련해온 구호와 그림이 있는 종이들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하야시다 씨를 도와서 집회를 준비하는 몇 명의 참가자들,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트위터 프로필을 제가 가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하야시다 씨는 나가사키 출신의 피폭 3세입니다. 피폭자 국제서명운동의 캠페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모토야마 씨는 오키나와 출신인데요. 지금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모토야마 씨는 미군 후텐마 기지의 해노코 이전과 관련한 오키나와 현민 투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토야마 씨가 이끄는 이 반대 투표는 미군 기지를 후텐마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키나와 현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민 투표에서 반대가 과반수를 훨씬 넘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사실상 무시하고 기지 이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핵 문제와 미군 주둔 문제 그리고 일본의 과거 전쟁 책임과 연결되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두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더운 날 시부야 한복판에 모인 이유는 한일 연대행동 집회 때문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나흘 전인 3일 화요일에 SNS로 개최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야시다 씨가 제안을 하고 모토야마 씨가 찬성을 하면서 그 집회 결정 소식을 곳곳으로 퍼나르게 됐습니다. 이들이 집회를 열기로 한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주간 포스트라는 일본의 한 주간지가 혐한 특집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주간 포스트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는데요. 특집 제목이 한국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군사, 경제, 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군사는 지소미아 파기로 서울이 김정은의 점령에 들어가는 악몽. 경제는 삼성의 스마트폰, LG의 테레비도 만들 수 없게 된다. 요거는 그 수출 규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삼성과 LG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다. 고소하다.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이 도쿄올림픽의 보이코트, 지금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쿄올림픽 보이코트로 일본의 메달이 2자릿수로 늘어나나. 이런 제목이고요. 가장 그 사람들이 분노를 한 게 이 부분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은 치료가 필요. 요거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병리.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제목들이 실려있는 이 주간 포스트가 지난 9월 3일에 발매가 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일본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그 비판의 일환으로, 비판이라기보단 규탄이겠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집회가 급격하게 이렇게 조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집회는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모토야마 씨가 마이크로 지금부터 집회를 1시간 동안만 하겠다. 집회는 딱히 정해진 형식은 없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된다. 말하고 싶은 분은 여기 있는 하야시다 씨에게 사전에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마이크 옆에 와서 서 있으면 제가 이 마이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의 발언자들이 이제 릴레이식으로 나와서 발언을 진행하면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는 인상적인 발언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SNS로 집회가 열린다는 걸 알고 가나가와현에서 왔다는 한 참가자는 본인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대학생 때 한국에 연수로 잠시 머문 적이 있다면서 한국 사람들과 친해진 이야기, 맛있게 먹었던 한국 음식 이야기, 한국 드라마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일본의 크고 작은 미디어들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보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내는 것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일본 사회가 큰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보도를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을, 또 일상이 되어버린 혐한 보도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기를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참가자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처음에는 일본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하고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면서 일본이 정작 해야 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와 친구들은 한국의 음악이나 패션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국이 좋다고 스스럼 없이 주변에 말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지금이라도 역사와 진지하게 대면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고등학생의 발언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굉장히 찬성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코하마에서 참가한 제일 한국인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처음이었는지 손을 굉장히 떨면서 이렇게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이 친구나 가족이 혐한적인 발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흘려듣지 말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사회는 갑자기 변하지 않지만 자기 주변 반경 5m는 자기가 충분히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세대, 미래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1시간 정도 예정된 집회가 이렇게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점점 끝나갔는데요. 마지막 순서로는 집회를 주최한 하야시다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힘있고 호소력 있는 연설이라고 할까요? 연설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혐한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 저마다 각각이 다들 어이가 없을 정도였지만 주간 포스트의 보도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헤이트 스피치를 여과 없이 담은 제목이 광고판에 그대로 적힌 채로 지하철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어를 아는 한국인들, 한국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제일 한국인들은 이걸 보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 것입니다. 틀림없이 공포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정치적인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헤이트 스피치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혐한 무드를 조성하는 방송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인으로서 이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에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시작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단이라고 할까요? 그 집회 주최자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한 100명 이상은 좋게 돼 보였습니다. 집회의 결의와 준비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이 참가자들은 대부분 집회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석한 발언자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열에는 같이 서지 않았지만 저희 언론 포토라인이 있잖아요.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발언 내용을 듣고 가끔씩 박수도 치고 찬성도 하면서 집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조금 감동적이었는데 하야시다 씨의 제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야시다 씨가 이렇게 많이 모인 김에 모두 한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혐한 언론, 혐한 보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요. 모두 한가운데로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구호는 일본어로 3번, 한국어로 3번 있었는데요. 이슈니 있기로 우리 함께 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살자. 사실 하야시다 씨에 대해서 제가 조금 트위터 아까 프로필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에 일본에서 안보법 투쟁, 특히 대학생들이 주도한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안보법 투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있었는데요. 이때 이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단체를 실즈라고 합니다. 실즈의 전 멤버라고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사히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의 특집 기사로도 다뤄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실 활동가, 지금은 전 활동가라고 해야 할까요? 활동가가 주도를 하긴 했지만 그날 집회는 제가 보기에도 100명 이상의 일본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혐한 언론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SBS의 도쿄 특파원 유성재 기자였습니다.